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오다 최근에 좀 뜸하게 나왔던 주제죠. 그래서 역시 한 문제짜리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개발론 파트에서 개발의 거의 마지막 단계가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얘는 뭐 기본 출제되는 패턴이 간단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먼저 큰 분류, 부동산 마케팅의 분류라고 해서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 분류가 관계 마케팅에서 자, 부동산 마케팅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럼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뭐냐라고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이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나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구분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일단 큰 그림 가지고 볼까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가리켜서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색깔 입혀진 거 볼까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일단 하나 외우셨고요. 그래서 이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인 시장 점유 마케팅은 STP 전략이라고 하는 개념과 포피 믹스라는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P 전략이라고 해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영문을 번역하니까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개 세분의 시장 중에서 이 공급자 입장에서 자신 있는 시장을 찾아내는 과정, 이걸 우리가 표적 시장 전략 또는 타겟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표적성에 들어가 보니까 나 혼자 공급자가 아니잖아. 여러 명 공급자가 있단 말이야.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죠. 그게 이제 차별화 전략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공급자 중심의 시장 자, 점유 마케팅이라고 해서는 STP 전략, 이게 큰 그림이고요. 이 의미상 차별화 전략의 한 내용이 자, 포피 믹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피 믹스라는 게 섞는다 이런 얘기가 될 테고, 자, 여기서는 포피란 것은 4개, 4개 P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포피 믹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자 입장에 생각합니다. 다른 경쟁자, 공급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 프로덕트 전략에서 제품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 두 번째, 자, 제품 좋아야 되겠죠. 다른 제품보다, 경쟁사 제품보다 좋아야 어떻다? 이게 잘 팔리겠죠. 그럼 두 번째, 제품만 좋으면 잘 팔리냐? 그거 아니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돼. 너무 비싸면 안 팔릴 수 있겠죠. 그래서 또는 이제 비싸야 팔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고가 전략, 저가 전략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물건도 있고 가격도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팔아 먹으려면 어떻게 직접 자기가 분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 공인중개사나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분양을 할 것이냐, 이 물건을 어디다 둘 것이냐라고 하는 거 플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외에 이게 이제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뭐라도 하나 더 주면은 덤으로 뭐 얹어주면 거기를 가잖아요. 그래서 판매 촉진 전략이라고 해서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 P, 이게 결국은 차별화의 어떤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큰 그림 보셨고 조금 이따 STP 그다음에 포피 믹스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와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 강도를 조절해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략. 뭐 말 더럽게 어렵네. 해서 이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거의 요즘은 그 시험에 안 나오는데 아이다의 원리, AIDA라고 해서 자, attention이라고 하는 거, 주의를 끈다. 그다음에 interest, I를 땁니다. 그래서 흥미를 유발한다. desire 해서 욕망,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한다. 마지막에 action이라고 해서 지름신이라고는 지를 수 있게 요렇게 이제 하는 개념을 가리켜서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부르는데 지금 이제 대형 편의점, 대형 마트 등을 가게 되면은 마지막 계산대요. 계산대 가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습니다. 사탕 같은 거 있습니다. 초콜릿 같은 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깜빡 잊어버리고 안 살만한 것들, 면도기 남자분들, 또 건전지, 배터리 이런 것들이 이제 비치가 돼 있어요. 이런 게 소위 이름하여 자,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예시를 하게 됩니다. 해서 말은 뭐 길게 했는데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돼. 시공 고소 이렇게 시공 고소 이렇게 외우셔야 돼. 해서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에 해당이 되고 나중에 내용 볼 거야.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시공고소라고 하는 거, 시공고소라고 하는 이걸 외워야 돼.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나쁜 놈들이 고객 점유 마케팅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소비자와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메시지 강도를 조절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더럽게 길게 뽑아버리면 읽다가 당합니다. 그래서 시공 틀렸어요 이미.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이 뭐가 된다?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될 테고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의미하게 된다. 해서 시공 고소 이렇게 할 테고 관계 마케팅은 간단해요. 자, 소위 브랜드 광고 이런 것들이 관계 마케팅의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와 소비자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전략에서 아파트 브랜드 광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TV를 본 지 뭐 한 10년, 20년 지난 것 같은데 TV를 거의 안 보는데 시간이 없어요. TV 볼 시간이. 하여튼 뭐 그러다 치고 문제는 그런 거죠. 아주 오래전에 80년대 이럴 때 80년대 그때 이제 봤던 광고 중에서 또 하나의 가족 삼성. 그럼 80년대, 90년대, 한 2000년대까지 했을 거예요, 그게. 도대체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을 맨날 광고를 한다 한들 삼성 물건이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광고하는지 알 수도 없어. 그런 걸 이름하여 관계 마케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현대차던가요? 예, 자, 이런 데서 말입니다. 아이들한테 무슨 장난감 이런 걸 론칭을 한단 말이야. 또는 이제 은행에서 초등학생 이런 데한테 통장을 만들어주고 지랄이야. 이게 뭔 소리야? 애들이 뭐 돈 버는 게 어디 있다고 통장을 만들어? 그게 이제 만약에 국민은행에 처음 통장을 개설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서서 뭐 수입이 있을 때도 계속 국민은행 고객이 될 확률이 높거든. 자, 그래서 그런 식의 개념을 소위 이름하여 상장 이익은 안 생겨. 이런 걸 가리켜서 관계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관계 마케팅,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파트 브랜드 광고를 제가 예시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다. 저기 이제 최시라 씨라고 그 여자 배우 중에 최시라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지? 이편한 세상 대림산업 대림건설에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 광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야 저 아파트의 정원이라고 할까 조경이 겁나 잘 된 데서 환한 웃음을 짓고 이렇게 싸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편한 세상이란 브랜드가 뭔지 몰랐는데 결국은 얘가 뭐야 이 최시라는 배우가 이렇게 광고를 함으로써 그렇다고 그 광고 보고 바로 이 편한 세상 아파트를 사러 가야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분양 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 편한 세상이란 브랜드가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을 관계 마케팅.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것은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이렇게 세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그 중에서 어려운 거 시공고소. 큰 그림 잡는 게 제일 어려워. 시공고소. 제가 봤던 이 마케팅 관련한 문제 중에서 제일 난이도 있었던 게 시공고소. 요걸 바꿔치기 해서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을 뽑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해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슈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장 세분화 전략 중에서 STP 전략, 그다음에 포핀 믹스 전략의 내용들을 가지고 주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출제 빈도는 얘가 훨씬 더 높아. 근데 이런 마케팅에 관한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요. 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관계 마케팅에 관한 내용, 자 다시 한번 크게 그림 보시고, 자 우리 부동산 마케팅은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그리고 관계 마케팅 크게 세 개로 가게 된다.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이렇게 시공고소로 외워버리고요. 관계 마케팅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치고 이제
검토할 게 지금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이게 이제 중심축이 되게 되는데 유형들을 보게 되면 STP 전략하고요, 포피 믹스 전략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이제 내 공급자 입장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타겟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 동네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해봐야 돼. 이 지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층들이 원룸이나 투룸 이런데 많이 기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동네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젊은 층이 많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고요. 그렇다고 연세 드신 분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내가 원룸이란 걸 만들었을 때 뭐 연세 드신 분도 거기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객층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이름하여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이 시장 세분화 전략 다음에 자, 분할된 시장 중에서 세분화 시장 중에서 자신에게 자신 있는 자, 시장을 찾아가는 과정, 이걸 표적 시장 전략. 그리고 자, 표적 시장정에 들어가 봤더니 다른 공급자가 분명히 있겠지. 그게 이제 블루오션은 아닐 거야. 분명히 다툼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 이걸 차별화, 포지셔닝. 그래서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표적 시장, 타겟팅, 차별화, 포지셔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시장 세분화, 부동산 상품의 소비자를 자, 인구나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세분화 시장에 따라서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를 나누는 과정, 세분까지를 가리켜서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제 세분에서 자, 목표 시장을 찾아가는 전략, 이렇게 살을 붙이면 안 돼. 자, 구분을 해야 돼. 시장 세분화는 딱 세분까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걸 세그멘테이션을 번역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타겟팅이라고 해서 표적 시장 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세분화 전략에 따라서 세분된 자, 소유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과정, 이걸 표적 시장 전략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 표적 시장에 들어갔을 때 다른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지니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이게 이제 자, 제품 전략 이런 개념과도 관련이 돼 있죠. 그다음에 소비자 지각 속에서 자, 이것을 적절히 이제 위치시키는 거, 말 더럽게 어렵네. 그래서 일단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차별화 이런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분 찾아내는 거, 이걸 구분해 주는 게 필요하다. 한편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차별화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된다? 포피 믹스 전략이 되게 된다. 포피 믹스 전략이라는 개념을 확인해 보면 네 가지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 보니까 포피 믹스 전략의 첫 번째, 자, 먼저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경쟁사와 우월한 성격을 가지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슈,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이슈, 바로 유통 경로 전략. 네 번째 이슈, 바로 이제 판매 촉진 전략. 이렇게 대별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자,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었었고, STP 전략에서 세분화, 타겟팅, 그 다음에 포지셔닝, 이렇게 이제 대별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피 믹스라고 하는 거에서 이미 본 것처럼 먼저 제품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격 전략, 세 번째가 유통 경로, 네 번째가 포지셔닝,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자, 판매 촉진 전략, 이렇게 네 개로 대별을 본다. 그래서 제품 전략 이런 게 나왔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다른 제품, 경쟁 제품과 비교 우위를 갖도록 하는 전략.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예시가 될 테니까 평면 설계 차별화, 자연 친화적 실개천의 설치,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 지문에 제품 전략의 한 예시값으로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한참 요걸 갖고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신축 가격 정책이란 단어를 갖고 한번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고가 정책과 저가 정책을
비교하는 문제가 구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하는 거, 자 같은 동입니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지라도 위치, 방위, 층에 따라 뭐 방위는 비슷할 테고 층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정책, 이걸 가리켜서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고가 저가 정책은 간단해요. 이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 신축 가격 정책은 이런 것이다라고 주관식처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축 가격 정책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은 이 의미 다 파악한다고. 그런데 공부할 때 신축 가격 정책이란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라도 위치 동그라미 치기 시작하지 방위 층에 따라서 놀고 자빠져 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뉘앙스만 판단하시되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고가 저가 정책 볼까요? 구매대 구매력이 높은 경우에는 단위당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가격 정책, 이걸 고가 정책. 이에 비해서 구매대 구매력이 낮은 경우 빠른 자금 회전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채택하는 전략을 저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격 정책, 가격 전략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제품도 완성이 됐을 테고 가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잘 팔아야 되지. 그래서 잘 파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통 경로를 어떻게 위에 이 물건을 어디다가 내놓을 것인가. 자, 내용 간단합니다. 자, 직접 건설한 개발업자가 직접 분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전문적인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분양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걸 활용해서 분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 안 하신 분들 중개사법 파트를 가서 보시게 되면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범주 암기되나 볼까요? 대상 알제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해서 대상 알선 제공 그 다음에 대리라고 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대행이라고 하는 거 상담이라고 하는 거 알선 제공 대리 해서 대행에는 주택가 상가에 분양된 관리대행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용역의 알선 도배 이사업자의 소개 등이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권리분석 취득 알선이라고 해서 경공매 대상 부동산을 권리분석 취득 알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정보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죠. 개공을 대상하는 경영정보 제공.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등을 할 수 있다. 제가 뭔 얘기냐면 분양 대행을 누가 할 수 있다? 중개업소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보면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한 범주 등을 공부할 때 설명드리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피 믹스 중에서 유통 경로 전략 보셨고요. 마지막 뭐라도 하나 더 주면 아무래도 더 물어주면 그 물건 사게 되죠. 그게 판매 촉진 전략. 그래서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략. 그래서 이 청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대형 벽걸이 TV를 뭐 준다, 양문형 냉장고를 제공한다, 뭐 이런 것들 뭐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죠. 요즘은 조금 이게 특히 코로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죽어들어 있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런 것을 가리켜서 판매 촉진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세분화, 타겟팅, 표적 시장 전략, 그다음에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사실은 포지셔닝의 한 내용들이 바로 포피 믹스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포피 믹스 전략. 먼저 제품 전략이라고 해서 프로덕트라는 용어를 쓰죠. 두 번째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유통 경로 플레이스라고 하는 거. 마지막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부동산 마켓.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피 믹스라든가 앞에서 논의했었던 지금 뭐가 있었지? STP 전략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부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별로 않아. 오히려 포인트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골치가 아픈 게 뭐냐 했을 때 딴 게 아니라요. 바로 시공 고소가 더럽게 어려워.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이런 식으로 이 파트가 이게 출제 딱 한 번 됐는데 진짜 수험생들이 힘들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 마케팅 설명드렸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부동산 관리에 관한 주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